네, 반갑습니다. 가치투자주 같이 하는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력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잡아봐야 되는 이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가치에 투자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한국전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한국전력 자체가 원래는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곤 있는데, 자, 그래도 연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2007년 이후로 한번 1년, 2년, 3년, 4년 동안을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1년, 2년, 3년, 4년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또 한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크게, 여기보다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원래 특성상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조금 오래 걸리는 좀 느린 종목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은 이게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가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전기요금이 올라가야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나오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기업, 이 한국전력 마음대로 뭐 전기요금을 크게 부풀려서 받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률 나오는 것 자체에서는 좀 한계점은 다른 일반 기업보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고 일단은 다 메꾸고 다시 한번 좀 내려왔다가 여기 이쪽 라인에서 지금 지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계속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지다가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점을 찾아가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좀 지지점을 찾다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확실히 나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안전할 때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는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그래도 5,649 이렇게 좀 예상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컨센서스 자체에는 좀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좀 낮아지지만 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석탄 이용률이 실적 개선세를 좀 제한을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발전기 정비라든지 뭐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 뭐 아쉽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쪽 하향이 됐다라고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뭐 4조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크게 하향을 했는데, 이거는 연료비에 대해서 좀 연동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해서 ASP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유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 그리고 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특히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ASP 하락 효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 조금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의 원자재 가격 자체가 V자로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좀 악화된다라고 보시면은 요금 후행적으로 하락하지만은 결국에는 발전 단가라든지 구입 단가보다는 조금 빨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좀 2022년도에 3조 원으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 자체를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거를 위쪽에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좀 길게 끌고 가시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조금 좀 더 빠른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조금 더 빠른 거 위주로 좀 나도 좀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우리가 빨리빨리 돌려서 먹고 나올 거는 좀 빨리빨리 돌려서 먹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좀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수익이 자꾸 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다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예 방 자체를 조금 캡처를 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래서, 자, 오늘도 이렇게 33만 1,000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 1월 27일 오늘 영상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으로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최근에 항공 관련주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좀 내려오는 거를 보고 눌렸을 때 우리가 딱 들어가서 좀 수익적인 부분으로 먹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단기적으로 먹는 거에 있어서 좀 수익적인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 분위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방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너무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에요. 시장이 흔들리고 빠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중장기로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가치 있는 가치주에다 투자를 했냐,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좀 영상에서도 조금 가치에 투자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보내면서 웃을 수 있는 거는 수익이 그만큼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좀 가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루에 지금 4,889원 이렇게 총 90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루에 5,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 발 늦으면은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오셔서 좀 크게 먹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조금 요금제 개편 이후에 좀 강화된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의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시적인 이익 악화가 예상되는 좀 2021년도 초반에는 EPS보다도 BPS 자체가 BPS 기반의 밸류에이션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면은, PBR 같은 경우에도 0.3배를 좀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좀 32,000원까지도 상향을 시켜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32,000원을 내일에 가냐 모레에 가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길게 보면서 PBR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32,000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그냥 단기로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좀 중장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익 자체가 좀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적정가 자체가 퍼가 14.2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고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업이익률 자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요금에 대해서 한계치가 있어요. 막 무턱대고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계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SK네트워크스를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5,400원 이 라인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를 좀 가치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가치가 있는 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실리콘웍스라든지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만도라든지, 아이고, 자,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만도라든지 우리가 좀 100% 이상의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가치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뭐 렌터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K매직 렌탈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무제표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재무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 왜냐,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뭐 ROE가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좀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슈 자체도 그렇고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렌터카 부분이나 뭐 렌탈 이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은 확실히 있기는 있는데, 자, 최근에 SK네트워크스가 무엇에 대해 좀 관심을 갖냐라고 하면은 현대차랑 좀 이렇게 SK네트워크스가 좀 손을 잡고 좀 기존의 주유소를 전기차 전용 충전소로 변경을 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현대차 맞춤의 좀 전기차 충전소를 위해서 현대차랑 협력을 하고, 이렇게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SK 계열사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곧 오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두고 빨리빨리 우리는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SK네트워크스다라고 보시면은,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조금 필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SK네트워크스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분명히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는 좀 P&E 솔루션도 분명히 이것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SK네트워크스를 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5,400원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치가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뭐 전기차 뭐 충전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뭐 이슈를 받거나 시장 자체에서도 좀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도 좀 약세 자체를 뒤집을 만한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국가기관 사업 중 하나인 통신 사업에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뭐 사실상 버려지기 힘들고 망하기 힘든 사업을 일단 떡하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주주 현황을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의 비율 자체가 19년도에는 11%였는데 19%, 아니 25%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가치가 너무나도 있는 좀 알짜배기 사업을 잘 꾸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뭐 5G 그다음에 차량 구매 앞으로의 차량 구매 방식에 대해서 좀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뭐 장기 렌터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충분히 경쟁력 자체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막 급하게 막 딱 담는다라기보다도 나는 이거를 좀 모아간다, 모아가서 크게 빵 터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매수를 좀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